그러니까 왜 동물성 단백질이 몸의 순환을 막고 또 암의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래 머무를수록 그 노폐물 독성이 계속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돌연변이 유전자, 암의 원인인가요? 유방암의 경우에 BRCA1이나 BRCA2 같은 유방암 발현 유전자가 원인으로 많이 지목이 된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약 49% 정도가 이 BRCA1이 발견된 이 분들이 다시 이제 암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50% 정도로 보고 미리 조기에 이 유전자가 나오면 제거하자라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유명한 어떤 여배우도 있었고, 또 그것에 동조해서 이제 미리 유방을 제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난소에서도 발견이 됐다가 돼서 난소도 제거한 사례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암에 대해서 유전자적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어떤 사건으로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어떤 한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서만 생긴다. 그러면 이 유전자만 없다. 그러면 암이 안 생기면 되는데, 모든 암이 다 동일한 유전자 또는 그 암마다, 특정 암마다 발생하는 유전자가 표준화되지 않아요. 절대. 유전자가 다 다릅니다. 물론 특정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되는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특정 유전자가 특정 암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전자가 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유전자라면 유전자 치료를 해서 표적 치료를 해서 그 암이 사라져야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하나의 항암제가 완치다 이렇게 되는 항암제가 아직은 없기도 하고, 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암 치료가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원인이 아니고 몸 전체의 어떤 비정상적인 이 환경 때문에 내 몸의 세포가 변이를 일으켰고, 그 변이된 특징을 보니까 특정 유전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된 통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리 어떤 유전자가 나와서 그 장기를 제거해야 된다 라는 것은 사실 좀 저는 많이 말리고 싶고요. 몸 전체 환경을 바꾸자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세포의 씨앗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몸의 순환이 막힌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 두 번째는 이제 림프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을 통해서는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림프순환을 통해서는 지용성 영양소나 지용성 영양소의 공급, 그리고 면역세포들의 이동 통로, 노폐물들의 이 제거가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이 순환이 두 가지 순환이 다 막히다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산소 공급, 영양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폐물의 제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제 많은 암 환자분들의 보면 같이 공통적으로 체온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산성 체질에 가까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몸의 환경이기 때문에 백혈구들이 면역력을 잘 발휘를 해서 비정상적인 암세포들, 돌연변이 세포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림프순환 억제, 림프 폐색이라고도 하고요. 또 혈액순환 장애,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막히다 보니까 백혈구의 면역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암세포의 제거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일단 노폐물이 잘 쌓이는 환경들을 최대한 막아야 돼요. 제가 해독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노폐물이 몸속에서 각종 다양한 폐해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면역세포가 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염증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몸속에서 다양한 미세 염증들이 일어나서 내 몸의 백혈구가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이제 탈진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염증들이 제거가 되지 않는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이 염증들이 호기되고 양성에서 또 악성으로 또 바뀌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일단 몸의 혈액순환 또 림프순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뭔가 순환이 막힌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정말 암의 원인인가요? 림프가 많이 막히고 또 몸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성 단백질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이제 대장암에 발병되는 확률이 35%, 또 가공육을 많이 먹어서 암에 걸린 사례가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방광암, 유방암, 뭐 자궁경부암, 뭐 자궁내막암이나 식도암, 다양한 이 암들의 원인 중에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서 일어난 확률들이 이제 높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이랬을 때 왜 동물성 단백질이 몸의 순환을 막고 또 암의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이 소화 효소에 더 적당한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 가깝습니다. 육식동물이 아니라서 고기를 많이 지나치게 먹을 경우에는 우리의 위산이나 우리의 장기가 동물성 단백질의 이 노폐물들이 몸에 쌓여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노폐물은 대사산물로서는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육식동물조차 이 노폐물들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몸 길이 대비 1.5배에서 3배 정도 되죠. 근데 사람은 무려 6배거든요. 장의 길이가. 오래 머무를수록 그 노폐물 독성이 계속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변비가 오랫동안 일주일, 열흘 오래됐을 때 그 노폐물이 계속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장내축을 이용해서 뇌로 가기도 하고, 또 장간 순환에 의해서 간으로 쌓인다는 사실이 다 알려져 있잖아요. 이처럼 동물성 단백질이 사람의 소화효소로 100%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되고 남은 그 찌꺼기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몸에서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좋지 않은 환경 내에서, 또 더군다나 만약에 스트레스까지 같이 받는다 그러면 이제 면역 작용이 확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 물질이 계속 쌓여가면서 혹이 되고 혹이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실제 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이제 비교하는 실험을 했을 때 힌지 실험을 통해서 20% 동물성 단백질의 위험성이 사실 발견이 됐습니다. 동일한 이 쥐에 아플라톡신이라는 그 발암 물질을 투여를 하고 나서 한 그룹은 5% 미만의 동물성 단백질을 급여하고 한 그룹은 20%의 동물성 단백질을 급여했습니다. 같은 발암성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0% 동물성 단백질을 급여한 쥐에서만 이제 암이 확 커지게 된 거죠. 이 실험을 또 다르게 디자인을 했는데요. 식물성 단백질 20%와 이제 동물성 단백질 20%를 구분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식물성 단백질을 20% 급여한 쥐에서는 암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동물 실험이지만 사람에게도 이 20%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발암의 위험성을 높인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이 대사 찌꺼기가 동물성 단백질과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몸에서 소화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제가 완전히 소화가 되면 몸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고 우리 몸에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소화 불량이 되면 그 성분들이 찌꺼기로 남아서 몸에 독소가 된다,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소화되는 단백질이 중요한 거고, 동물성 단백질이라 할지라도 한 5에서 10% 소량을 드시거나, 식물성 단백질은 충분히 나머지 이제 부족한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선택을 한다라면 우리 몸에서 그렇게 찌꺼기가 많이 생기지 않죠. 문제는 이제 과한 동물성 단백질을 장기간 오랫동안 먹을 경우에는 몸에서 노폐물이 많아져서 림프 폐색이나 여러 노폐물로 인한 염증의 증가, 이것이 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